안녕하세요. 파고다 광토의 갈씨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 시작이 됐죠. 7월 시험들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8월 첫 시험을 대비해서 7월 달에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했을 때 그거 대비 8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의 패턴을 오늘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5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바로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매 시험 나오는 문제로 유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점 그리고 기간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빈칸 뒤에 the next 5 years 기간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기간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전치사가 뭐냐? 바로 기간 전치사죠. 이 중에서 기간 전치사는 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B인 게 중요하다기보다 다음에 보실 이 표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시점 전치사랑 기간 전치사라고 하는 거를 각각 시점과 기간 앞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 목록이 머릿속에 없으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가지수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동의어들 있죠.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before, after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since, from, by, until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고난도는 by랑 until인데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최근 시험에 등장했었어서 이번에 또 나올 거라고 장담까지 못하겠지만 이항 설명하는 거 이항이면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둘 다 뭐뭐까지 의미지만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제출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by를 쓰는 반면에 독서하다 하면 until을 쓴다는 얘기죠. 뭐가 다르냐면 제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딱 한 번 행동이죠. 이렇게 딱 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by를 쓰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반면에 한 번 딱 하고 덮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라서 이럴 때는 until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by, until까지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점 전치사가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보겠습니다. 기간 보시면 각각이 역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within 같은 경우 뜻 모르시는 분들 이내에 아셔야 되는 거고 for 같은 경우 얼마나 오래 over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래라던가 뭐뭐 이상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during 같은 경우는 뭐뭐 동안에 throughout 같은 경우는 전체 또는 내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과 그리고 뜻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이니셜이 있어요. 이니셜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용사를 보고서 명사를 우리가 눈치를 딱 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온다고 개런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형용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서 결정짓는 게 좋다. 즉 바로 한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사 뒤에 명사 넣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것이며 명사가 정답일 때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로 명사 단어 하나만 줘가지고 정답을 만드는 경우는 없죠. 이럴 때 단골손님은 바로 명사 단어와 동명사, 즉 명사 단어를 고를래, 동명사를 고를래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다른 목적어, 즉 명사 단어가 또 필요 없는 반면에 동명사, 즉 동사 in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동사로 만들어진 거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반면에 동사 ing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말고 부사가 와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번 나올 수 있는 명사 문제.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한정사가 있죠. 그리고 빈칸 뒤에 market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접근해 보시면 한정사랑 명사 사이니까 빈칸은 형용사다. 그런데 보기를 봤을 때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형용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막 여러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필요할 때 보기에 형용사가 있다면 간단해요. 형용사가 있다면 형용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 그렇죠? 그런데 보기에 만약에 형용사가 없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분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대신 분사라는 거는 ing랑 pp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까지 해서 고르는 경우들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형용사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사인 ing라던가 ed 형태에 대해서 전혀 골치 아플 거 없이 그냥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죠. 그죠?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형용사랑 분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렇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형용사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빈칸 앞에 역시 한정사가 나와 있어서 빈칸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알 것 같은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명사죠.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is, to, make, 즉 비동사에다가 to 부정사 쓴 이 부분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올 때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주어는 주어지만 해석상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oal이라던가 goal 할 때 있죠. goal이 이때 들어간다던가 aim이 들어간다던가 지금 나와 있는 objective가 들어간다던가 purpose 목적이죠. purpose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명사가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 이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비동사 중에서 is가 올 것이며 그 뒤에는 to 부정사로 보호 역할을 할 것이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 개의 명사가 주어가 되면 is, to 부정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이 그래서 A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the 한정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빈칸에 명사가 필요하다. 이거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명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보인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이게 바로 토익 시험이 좋아하는 바로 사람과 사물명사 구분 문제. 둘 다 명사임은 똑같지만 해석했을 때 사람이 필요한지 사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이 상태에서 일단 정답부터 고르고 보면 보세요. EMA Readers Club이라는 고유명사는요. Specialize in 전문이래요. 뭐가 전문이냐면은 공급의 전문일지 공급자의 전문일지 뭐가 전문이겠어요? 그렇죠. 공급의 전문이겠죠. 그렇다면 사물명사라고 할 수 있는 B가 정답이 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문제 정답이 B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기대가 되는 사람 사물명사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만한 것들이라 여겨서 그나마 좀 어려운 것들만 정리했고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으냐면 VS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외워주면 좋아요. 사람을 먼저 외우시면 사물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위주로 쫙 외워달라.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앞에 regarding 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딱 보기를 안 봤다고 하면 형용사를 고르고 싶죠. 형용사를 고르고 싶은 그 순간 골라야 될 대명사를 우리가 소유격이라 그러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D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명사 문제가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약간씩 까다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그 1번이 바로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은 언제 정답인 거냐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 정답이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죠.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절이 다 나온 상태, 즉 절 뒤 같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가 정답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구토익 기준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신토익 넘어오면서 조금 등장을 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번 문제 보시면 이제 흔히 말하는 WH 문제죠. WH. 자, WH는 뭐 관계대명사라던가 관계부사, 의문부사, 명사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속 접속사 문제보다는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지난 시험에 드디어 조금 모습을 나타냈어요. 즉 조금씩 나오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것과 차이점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나 정도 나올 것 같다. 지난 시험에 이어서 다만 지난 시험에 안 나왔던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what, who, which의 공통점은 이 세 개는 일단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주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긴 오되 조건이 뭐냐 후주는 명사 하나를 기본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불완전한 절이지만 후주 같은 경우는 명사를 하나 포함하고 온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품사로 봤을 때는 이 세 개가 똑같죠.
즉 who나 which나 whose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 같은 걸 하는 거고 what 같은 경우는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주신 상태에서 빈칸 앞을 보시면은 콤마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콤마가 있을 때 조심할 거는 that밖에 없거든요. 즉 콤마가 있을 때 이런 것들 중에 that을 못 고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that 못 고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보기에 that이 없기 때문에 콤마가 있다 없다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뭘 보는 거냐면 그 앞에 있는 품사를 봤을 때 이게 명사인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명사란 얘기니까 그 뒤에 만들 거는 형용사 같은 걸 만드는 거. 즉 관계대명사 같은 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 빈칸부터 해서 포토그래피가 앞에 있는 세븐 레이블스를 수식해주면 되는 상태인데 얼핏 보면 완전한절 같은 거죠. 왜냐하면 유주가 동사고 커링 엣지 포토그래피가 목적어로 보이고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주어로 보이기 때문에 답이 없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후주예요. 후주는 뭐냐면 명사를 하나 써주고 불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고 불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거는 SV일 수도 있겠지만 VO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명사가 온 상태에서 뒤에 VO가 와버리면은 이거는 마치 완전한 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일단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명사를 하나 깔고 와서 마치 완전한 절로 보이기 때문에 탈락인 거고 반면 후주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후주가 정답의 문제입니다. 후주 뒤에는 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지금처럼 그 앞에 명사가 온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역시 빈칸 앞에 the 역시 빈칸에 명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 딱 B가 정답일 것 같은 문제죠. B가 명사 같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만 명사가 아니고 얘도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은 스펠링이 ing로 끝나는데 ing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동명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날 때부터 명사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ing로 끝나는 명사 단어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시면은 confidential documents니까 기밀문서. 기밀문서의 빈칸은 i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는다. 뭐 없이 동의 없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밀문서에 뭘까요? B. 복사기. C. 복사. 답은 복사겠죠. 그래서 의외로 답이 B가 아니고 C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표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 리사이클링부터 여기 나와 있는 티켓팅까지 보시면은 전부 다 ing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동명사가 아니고 다 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좀 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뭐 파트 5 뭐 하나 맞추려고 다 외우는 거 좀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외우면 언제 좋으냐면 파트 6랑 7, 즉 독해할 때 좋아요. 독해할 때 무조건 다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외우다가 파트 5에 나와서 하나 이렇게 얻어 걸리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는 게 좋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여기 9번 보시면은 빈칸 앞에 with이 있어요. 그죠? with은 전치사고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빈칸에 형용사를 고르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골라야겠다.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 골라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용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없으니까 그렇죠. 분사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중에 형용사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보기를 보시면은 형용사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어요. 분사가 뭐가 있냐면 ing, ed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amused, 즉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인 거기 때문에 감정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동사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동사 뒤에 ing, 감정동사 뒤에 ed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로 사람 사물로 구분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ing 형태로 만드시는 경우랑 ed 즉 pp 형태로 만드는 경우 있죠. 차이점은 ing로 가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꾸미는 대상이 사물이어야 돼요. 사물. 그리고 pp 즉 ed로 가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차이점이냐? ing로 가는 경우는 사람, 사물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주체를 꾸미는 거고 ed로 가는 경우들은 대상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영화는 사물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보링 무비가 makes me bored한 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화에 있는 영화 배우가 날 지루하게 만드는 거면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체랑 대상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배우가 주체니까 영화 배우가 보링한 거고 그분이 나를 보울드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삶을 구분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 주체 대상을 낼 때도 있다는 거를 동시에 아셔야 돼요. 자, 이 문제 풀어보면 빈칸 뒤에 what are activities가 있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사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골라주시면 돼요. 뭐 답이겠어요? 사물이니까. 그렇죠. 답은 amusing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감정동사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표를 가져왔어요. 표를 보겠습니다. interest부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confuse, disturb까지 전부 다 지금 보시면 감정이에요. 여기 뒤에다가 ing를 붙일 수도 있고 ed 형태를 즉 pp를 만들어도 되고 그때 구분은 사람 사물도 있고 주체 대상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요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c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명사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빈칸 앞에 명사가 나오면 근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다 봐야 되는 건데요. Mr. Hung 주어일 거고요. Must return 동사일 거고요. His temporary identity card까지가 목적어니까 문법상 끝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빈칸 뒤를 보시면은 리빙이 나왔거든요. 바로 요 문제. 결국 뭐냐? 빈칸 뒤에 이렇게 ing를 줘가지고 앞에는 완전한 절을 준 상태에서 이 덩어리를 갖다가 이 문장 전체의 수식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이 덩어리가 이 문장 전체의 수식이라던가 나아가서 이 문장 전체의 부사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빈칸에 뭐 넣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빈칸 뒤에 나오는 ing 있잖아요. 동사 ing. 이거 하나를 보고서 우리 입장에선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만약에 동명사라고 하면은 명사처럼 보시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분사, 현재 분사라고 하면은 수식어처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사인지가 동명사면은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사인지가 분사라면 앞에는 접속사 중에서 시간 접속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쪽을 다 외워주는 게 포인트가 맞긴 맞지만 이왕이면 시험 전에 우리가 특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전치사랑 시간 접속사가 동시에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뒤에 있는 게 동명사든 분사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어떻게 보이든 간에 넣어버리면 땡이니까. 그런 단어가 영어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before랑 after입니다. 그래서 before랑 after의 장점이 뭐냐면 전치사랑 시간 접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오든 간에 동사 ing가 일단 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해석상 이상하지만 않다면 여러분은 before after가 좋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 뒤 ing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거 보고서 기분이 좋아야 돼. 하트.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답이 그래서 before가 됩니다. 해석돼 볼까요? 자, 빌딩을 리빙 떠나는 건데 before니까 전에 빌딩을 떠나기 전에 홍은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 뭐를 그의 신분증을 맞는 말 되잖아요. 그죠? 답이 그래서 before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5예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표들 있죠? 그거 여러분이 화면 정지해서 또는 출력하셔가지고 다 암기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6를 보겠습니다. 자, 파트 6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보다 예측하고 적중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6 그리고 나아가서 7 같은 경우는 풀이하는 걸 보시면서 점검을 하세요. 아,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유형들을 준비했다 보시면 되지. 딱 이게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5보다. 감안하고 보세요. 자, 일단 11번 먼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일단 11번 보기 구성을 보시면은 딱 봐도 이거는 문법 문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 빈칸 앞뒤 정도 보고서 우리가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게 뭐 동사 같은 걸 넣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and teaching이 나와 있어요. and가 나와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단어랑 얘랑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니까 빈칸에 넣어야 될 게 동사 같은 걸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냐면 보세요.
미스 링 underwent 그 다음에 training 목적어 완전한 절인데 여기 또 and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and라는 게 하나의 절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and를 썼기 때문에 맞죠? 그 뒤에도 하나의 절 같은 걸 써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주어 동사 같은 걸 넣고 싶은 건데 갖고 있는 보기가 지금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는 그냥 링 하나인데요. 이 뒤에다가 동사를 2개 붙이는 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를 넣어서 하나의 문장에 절 큰 걸 2개 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끝에가 teaching처럼 ing로 끝나는 동사를 넣는 문제죠. 즉 우리가 동사를 풀 때 그냥 우리가 수일치만 보고 태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추는 동사 문제들 상당히 6에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ing로 끝난 게 뭐가 있냐면은 A번이랑 C번이 보시면 ing로 끝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이 B번이랑 D번보다는 A번이나 C번을 골라주면 좋겠죠? 근데 뭐가 다르냐? A번은 바로 현재 완료 쪽이고 C번은 미래 쪽이에요. 바로 현재냐 미래냐를 물어보는 건데 토익 시험은 이런 식으로 시제까지 같이 더불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파트 6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앞에 있던 동사가 뭐였냐면 underwent였기 때문에 전 undergo의 과거거든요. 그럼 과거를 썼다가 갑자기 같은 문장에서 미래로 팍 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과거 미래 이렇게 점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현재 개념인 A번을 정답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일치도 안 통하는 거죠. 왜냐면 주어가 링인데 단수인데 얘 단수고 얘는 수일치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 6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이 오브랑 더가 나오자마자 눈치를 딱 채야 돼요. 이렇게 오브 더가 나오면은 양쪽에 수일치 하는 거거든요. 대명사 같은 거 쓴 다음에 중간에 오브 더 같은 거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단수, 복수, 불가산수거든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오브 더 뒤에 most famous symphony orchestra 복수죠. 그러면 복수 같은 거를 빈칸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복수가 가는 게 뭐가 있냐? A번 가능하고 B번 가능하고 D번 가능한데 C번은 안 돼요. 그렇죠? 왠지 B번은 단수 걸 것 같으실 수 있는데 원이라든가 이치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두 개는 의외로 뒤에 복수를 가져온다는 얘가 좀 반전의 매력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석까지 같이 해봐야 되는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녀는 플레이 그리고 컴포즈드 뮤직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도 하고 작곡도 했대요. 12년 동안 맞죠? 그 다음에 땡땡 오브 오케스트라는 맞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서치에즈 요거라던가 요런 걸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셨을 때 여기 단어를 넣어가지고 얘랑 맞춰주는 데 있어서 보니까 서치에즈 뒤에 보면은 이런 심포니도 있고 이런 전익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있고 이렇게 뭐가 많아요. 결국 뭐냐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걸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few는 아시겠지만 a few랑은 다르잖아요. a few 같은 경우는 그냥 많지 않고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few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부정도 아니고 거의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얘도 안 되면 답이 D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대명사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3번 자 일단 13번 아래쪽 보셔야 돼요. 보시면 빈칸 앞에 뮤지컬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뮤지컬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맞춰버리면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6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앞에 단어 보고 탁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전체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건데 자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에 보시면은 She is trained in everything from classical to blues and jazz. 이게 다 뭐야? 음악에 있어서 다 장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기에 장르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장르가 없으니까 장르의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이 되겠죠. 스타일은 이렇게 옷맵시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제 6에서 무조건 나오는 삽입 문제.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전체에서 마지막 쪽에 나와 있었다는 게 이 자체가 힌트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쪽에다가 삽입 문제 넣을 때 지금 보시면 뒤에 전화하라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전화하라던가 뭐 인터넷 주소 주면서 방문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주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뭘 판매하는 느낌 나는 것들 들어가요. 자, 일단 우리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A번 보시면은 be aware 알고 있어라 that the deadline for class registration has already passed. 그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링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음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학생이 가르친다 그랬는데 데드라인 지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지났으니까. 그래서 A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그 다음에 due to her extensive musical background. 맞는 말이에요. Miss Ling will lead. 다 좋은데 lead 오케스트라는 좀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박학다식한 건 좋은데 오케스트라 지금 뭐 진두지휘 한다는 것보다는 앞에 나왔다시피 대학교 가가지고 지금 수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좋았던데 좀 아쉬웠어요. C 같은 경우 보시면은 monthly group session and one-on-one private lessons will start. 맞는 말 같아요. 뭔가 수업하는 느낌이 나니까 A, B보다는 C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를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퍼포먼스가 will be held. 퍼포먼스? 굳이 퍼포먼스 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답이 그래서 C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삽입 문제는요, 꼭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에 푼 게 아니고 심지어 가장 위에 있어도 마지막에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는 위치처럼 보이겠지만 일단 어차피 한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 삽입 문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푸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 좀 짧은데요. 15번 보시면 일단은 뭐 해석 문제라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해석 문제.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We hope you enjoy your Brisbane pastry. 페스트리를 맛있게 먹었길 바란다. 그 다음에 Follow these simple tips to 땡땡. 이 팁이 빈칸할 팁이죠. 그래서 어떤 조언일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뭘 할 조언이냐면 너의 베이크드 것이니까 제빵 같은 빵 같은 거 있죠. 쿠키라던가 그런 것들을 뭐 할 팁이다. 뭐 할 팁일까? 고를 팁일까? 보존할 팁일까? 주문할 팁일까? 발전시킬 팁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수가 나와 있죠. First. First는 얘기는 첫째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then 이런 말 나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순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store 보관해라. 빵 같은 걸 보관해라. 어디에다가 에어타이트 공기 없는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하라. 레몬도 넣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보관하는 방법. 답은 우리가 프리졸브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졸브랑 스토어가 다 가능한 상태인데 이미 그렇죠. 프리졸브만 나와 있기 때문에 프리졸브일 수도 있고 여기 이미 스토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마 프리졸브를 쓴 게 아닐까.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우선을 보시면 이거 딱, 그죠? 문법 문제 느낌 나실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빈칸 뒤에 place가 동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를 넣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주어처럼 보이는, 즉 명사처럼 보이는 단어가 지금 없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동사 앞에다가 주어를 넣는 게 당연히 1번인데 주어가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부사를 넣죠. 그래서 1번을 넣으시면은 평서문이 되지만 2번을 넣으면은 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다음 중 부사는 무엇입니까? 답은 B번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은 토익 파트 6가 굉장히 좋아하는 접속 부사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의 플로우를 이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써있냐 보시면은요. 자, 레몬 넣어서 보관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보관하라. 근데 갑자기 정색하더니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쉽게 망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보관하면 좋다 그래놓고 갑자기 쉽게 망가진다는 얘기니까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otherwise죠. otherwise란 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럼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야, 두꺼운 잠바 입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던 거랑 뒤에 있던 거랑 이게 어조라던가 내용이 완전 반대로 갈 때 쓰는 게 otherwise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역시 또 삽입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뭐 대충 뭐 제빵 이제 빵 같은 거 보관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A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with proper storage 적절한 용기 같은 거 있죠. 와 함께 they will stay fresh 신선한 상태로 for up to 3 days 최대 3일 보관 가능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B번 unfortunately 당장 이게 조금 거슬려요. 왜냐면 이게 굳이 막 불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더 보는 거야. They will expire.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expire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만료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좀 끝난다는 느낌인데 얘는 지금 안 끝내는 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좀 더 볼게요. After the purchase date니까 구입일로 하루 있다가 이게 끝난다는 얘기니까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은 We will make sure 확신할 것입니다. They are shipped 지금 뭐 shipping 상관없죠. 그래서 배송 상관없죠. D를 보시면은 They will be sold at a discount 이것도 상관없죠. 답은 A가 됩니다. 그 삽입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푸시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단일 지문을 지금 뭐 풀어드리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시험 전이고 어차피 적중 개념보다는 풀어드리는 개념이라서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만 딱 풀어볼게요. 딱 두 개만 타이트하게 풀어볼게요. 자, 처음 만나시는 거는 보시면 딱 두 개, 이중 지문이죠. 이중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삼중 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편지나 이메일부터 읽어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보낸 거고 이 날짜에 보낸 거고 제목을 보니까 썸머 인턴, 요즘 같이 더울 때 인턴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썸머 인턴 액티비티, 썸머 인턴들을 위한 액티비티니까 뭔가 야외 활동 같은 거 할 것 같고, 첨부 파일도 있어요. 버젯 디테일이니까 뭐 가격 같은 거, 이거 얼마 이런 게 붙어 있나 봐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이몬드에게, 레이몬드 맞죠? 이 사람. 그죠? 레이몬드에게. 그냥 뭐라 그러냐면은, 썸머 액티비티에 대해서 파이널라이즈, 결정 지어야 된다고 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주까지 결정을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fewer interns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비교급이 나와요.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보다 마케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는 fewer가 있는 거죠. 어디보다? 마케팅보다. 그 마케팅이 조금 더 많나 봐요. 그죠? 숫자가.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I was hoping you were intern. 그럼 지금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턴을 데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너의 인턴이 우리 쪽으로 오란 얘기니까 양쪽 이렇게 조인하는 것 같아요. 인턴. 그래서 마케팅 쪽 인턴이랑 어카운팅 쪽 그 인턴들이 뭔가 좀 같이 하는데 뭘 같이 하냐면 썸머 액티비티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첨부했다, 가격이 나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 네 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액티비티라고 말하는 거 일정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날짜가 있고, 날짜들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뭔가 재밌는 거 하나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건 뭐 영화 같은 거 보는 것 같고, 세 번째 거는 먹는 것 같고, 네 번째 거는 하이킹 하는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벤트가 작년에 비해서 뭔가 다를 거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다르냐 보니까 that's because I wanted to try out, 시도하고 싶어요. recreational activity that was featured in an article. 아티클에 나왔던 거를 시도 한번 해보고 싶대요. 어떤 아티클에 있었냐면은 웹 에디션, 웹 버전이라는 얘기죠. 어디? 요 아티클, 요 잡지에 들어있던 아티클을 보고서 생각을 했나 봐요. 맞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 대해서 읽고 싶으면은 요거 한번 눌러봐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중 지문이기 때문에 다음 지문을 보나마나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표가 나오면은 표에 있는 특정 내용들을 다음에서 분명히 꼬집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표와 함께 대조해서 이렇게 같이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종류 자체가 아티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화하는 게 아니라서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뭐라 나왔냐? 자, New Trails. Trails가 뭔지 아세요? Trails가 우리가 왜 올레길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죠. 그래서 산책길이라던가 등산로 같은 걸 Trails가 그래서 이 Trails가 여기 있는 Trails가 오픈한대요. 언제? 다음 달에 오픈한대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4월 28일 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던 질문에도 날짜가 있었거든요. 날짜가 뭐가 있었냐면 위에서 보시면은 4월 30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이 기사는 있던 거죠. 그럼 이 기사를 보고 아마 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먼저 읽고 그래서 보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458 써있고 디파트먼트 오피셜은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날요. 자, 4개의 뉴 하이킹 트레일스가 will be open 연대요. 언제? 5월 27일이니까 얘 기준으로 다음 달에 여는 거죠. 그죠? 퍼블릭 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은 작년 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어디서 템퍼럴리 일시적으로 서스펜디드 정지됐었어요.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언제? 1월달과 2월달에 공사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웠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다음 주까지 완성될 거고 그 산책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New Trails는 beginner 그 다음에 and do not require any hiking experience니까 초보자도 할 수 있구나. 비기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많이 숙련된 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가서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온통 다 하이킹 트레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던 내용을 앞에 가서 한번 찝어주시면 좋아요. 어디 썼냐면 전체에서 바로 여기 썼어요. 그럼 이 4개 이벤트 중에 이 이벤트를 분명히 문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안 물어볼 건데 뭐하러 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별로 안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팍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원 관리하는 팀장님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흥분된대요. 굉장히 기대되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그 레크레이셔널 오퍼튜니티가 있을 것 같고,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 경험 있는 사람들 말고도 이렇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 있던 거에 있어서 반복적인 거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 What does 요 사람? 자, 사람 이름 나왔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지문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사람 이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글쓴이를 봐줘야 돼요. 글쓴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썼나를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맞죠? 이 사람이 쓴 걸 말하는 거니까 첫 번째 지문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 어떤 거를 제안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하겠어요? 그냥 이거 해라 이러지 않겠죠? 보통 공수형의 말을 하다 보니까 그죠? I want you to do, I ask you to do, I would like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문장부터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심하죠. 첫 문장부터 하면 그 다음 문장부터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I was hoping 이런 말들이 좋은 말들이요. 나는 기대한다, 희망한다, 뭐를 이걸 희망한다. 이런 게 보통 제안을 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양쪽을 이렇게 조인하자는 얘기거든요. 답이 그래서 D가 되겠죠. 그 다음 20번. 이건 대놓고 줬어요. 이메일을 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또 이 사람 나왔죠. 이 사람이 이번 이벤트, 맞죠? 이번 이벤트가 언제 시작할 것 같냐? 어떤 날짜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질문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도 우리가 별표까지 쳐놨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새로운 게 되는 거죠. 왜 새롭다 그러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서 새롭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음 지문에 가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얘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얘만 새로운지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다음 지문 봤을 때 새로운 게 맞고 그럼 새로운 게 맞는 이거가 8월 6일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답이 8월 6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지문, 삼중지문은 이렇게 시간 개념, 그러니까 날짜라던가 이런 것들 또는 숫자 개념들 나왔을 때 그걸로 연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은 21번. 자, 이 아티클이 어디에 등장할까? 이건 쉬운 거죠. 두 번째 있었던 게 아티클인데 그 아티클이 신문의 어떤 면에 있을 것 같냐. 그렇죠? 나왔던 게 뭐였어요? 이런 뭐 산책로가 있고 등산길이 있으니까 워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트 앤 레저, 특히 레저가 좋았죠. 자, 22번 보시면은 공사가 인터럽션 됐는데 어떤 게 컷이냐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공사가 우리가 안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날씨가 추웠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추운 날씨를 담고 있는 보기가 뭐겠어요? 추운 날씨. 그렇죠. 답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그 새로운 산책로나 거기에 있는 건데 얘가 칭찬한 거냐 그랬으니까 얘가 칭찬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을 칭찬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다 좋은데, 그렇죠? 비기너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꼭 숙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신참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초보들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가 뭔지 골라주면 되는 거죠. early completion도 아닐 거고 accessibility 이런 거 좋죠. 접근 가능성, general public, 전부, 모두. 그렇죠? 답은 B가 되겠죠. 자, 이게 이중지문이었고요. 이제 삼중지문도 보겠습니다. 삼중지문 보시면 이렇게 notice, 그 다음 emails, 그러니까 총 2개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편지나 이메일부터 보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헷갈리실까봐. 자, 보시면은 이 베스라는 사람이 그레그라는 사람한테 글을 썼고요. 재밌는 거는 도메인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직장 동료 관계일 거예요. 동료. 자, 그 다음에 날짜는 6월 19일이고 Transferring Personnel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누가 트랜스퍼링 하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직장 동료인 제인슨한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면 몇 개의 어플리켄츠, 그러니까 몇 명의 어플리켄츠 지원자가 있고 그 지원자가 알라스카로 지금 트랜스퍼 하고 싶은 지원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그들과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네가 take a look,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뭔가 회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it seems like most of candidates don't have enough experience.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경험이 생각보다 별로 없대요. 지원자들이. 그렇죠? But some worked on impressive project. 결국 뭐냐면 그래서 몇 명은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원래는 작은 미달인데 장점이 있나 보죠. 자, 그래서 마저 보면은요. 자, 코리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4년의 경험이 있는데 이게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네가 원하는 경력은 더 길었나 봐요. 그렇죠? 아마 5년 이상이라던 그랬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게 있는데 아쉽지만 이 사람은 멕시코에서 이런 걸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잘 알 것이다.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뭐냐면은 스텔라 내시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경험이 7년이에요. 더 길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however 한 다음에 이 same step she never worked on the actual site. 그러면은 다 좋은데 실무 경험이 없다는 얘기고 사람이 2명인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경력이 비록 짧지만 칭찬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후보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메일을 보시면은 바로 요건데요. 자, 보시면은 코리 밀러한테 코리 밀러 본 적 있죠? 앞에서 봤던 사람 2명 중에 우리가 칭찬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왜 보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은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건데 도메인 주소가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 뽑힌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원자인데 도메인이 같다는 얘기니까 둘이 이제 한 배를 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냐면 이 30일 웰컴 딱 맞네요. 거기다가 첨부 파일이 이 티켓이니까 뭐 비행기표 같은 거 줬나 봐요. 자, 내용 보니까 밀러 안녕 그러면서 뭐 인터뷰에서 만났지 그러면서 같이 일해보자 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알라스카 가는 뭐 표도 줬고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맞죠? 그럼 코리가 뽑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넘어갔던 첫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첫 번째 지문은 뭐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노티스였어요. 노티스이기 때문에 공지 이런 게 써 있을 건데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금 트랜스퍼 포지션을 포스팅한다 그랬고요. 맞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파이프라인 엔지니어 기술자를 뽑는다고 이게 나와 있고 얘네가 뭘 원했냐면은 알라스카에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뭐를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년 정도 알라스카에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지션은 서포트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그러니까 혼자 막 뭘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니저를 서포트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셨을 때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지문에 보시면은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받는 사람인 그레그 젠슨한테 베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일할 사람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아마도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니저랑 일할 사람을 애당초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essential duty of job에서 이만큼이 지금 그 새로 뽑힐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이죠.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requirement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미니멈 6. 이래서 문제였던 거네. 그렇죠? 콜이라는 사람은 6년님보다 경험이 짧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더 보시면은 디자인과 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테크니컬, 에듀케이션, 디저러블 이것도 필요하면 있으면 좋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디자이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으면 좋아 이런 거죠. 이게 디자이러블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원할 거면은 레저메를 제출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2개의 추천서도 제출하라 그랬고 언제까지 하냐면 6월 10일까지 하라 그랬고 그리고 뒤에서 봤던 내용인 베스 콜맨에게 보내는 게 딱 시나리오가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지원할 사람들 있죠. 지원할 사람들이 베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였고 베스가 메일을 받아가지고 그레그 젠슨한테 지금 토킹을 하고 있죠. 네가 좀 뽑아봐. 같이 뽑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아까 보셨던 여기 있었던 코리 밀러가 결과적으로 뽑힌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리가 뽑힌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도 빈 공간에다가 연필로 적어보시면 좋아요. 삼중집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동의어 문제죠. closest meaning to, 그죠? 동의어 문제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competent랑 가장 그 닮아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competent는 뭐죠? 능숙한, 능력 있는 그런 의미죠. 그 사실은 가서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이 자체에서 구분이 너무 확연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답은 skilled. skilled가 뭐냐면 능숙한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skillful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skillful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는 거죠. 기술이 있는 거고 skilled 같은 경우는 능숙한, 경험 있는. 그래서 experienced 그런 거랑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 20번 보시면은 자, notice가 아까도 첫 번째 질문 있죠. 첫 번째 질문. 그게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likely니까. 그래서 보시면 A번 비즈니스 매거진.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 공고였고 그리고 트랜스퍼 할 사람 모집하는 거였으니까 그 비즈니스 매거진까지 갈까 싶거든요. B번 로컬 뉴스페이퍼 신문까지 갈까 좀 애매한 것 같고 C 프로덕트 브로셔. 아 프로덕트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뽑는 건데 어떻게 물건이나 상품이겠어요. 다음 D를 보시면은 컴퍼니 블레튼 볼드 이게 바로 노티스거든요. 근데 글의 종류가 노티스였잖아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D가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자, 보시면 밀러에 관련해서 suggest, 제안된 게 무엇이냐? 결국 이건 뭐냐면 추론 문제. 그래서 suggest about를 보시면은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러가 누구였어요? 밀러가 코리 밀러, 즉 뽑힌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번 He needs to find the method of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B번 He will be transferring 맞는 말 같아. 뉴멕시코 이건 아니죠. 뉴멕시코에서 경험을 했다는 거고 알라스카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보기고 C번 보시면은 He has been recommended 추천받았다 and chosen for the opening job opening C 맞지 않냐? 그건 이상해. 이게 추론 문제인데 약간 사실 같지 않냐는 거죠. 이거 추론 맞아요. 왜냐면은 코리가 직접 뽑혔다고 그렇죠. 코리가 여러분이 뽑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보세요 앞에서 보시면은 헬로 밀러 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뽑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추천받았다고 하는 거는 여기 안 써 있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추천을 얘가 2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과정 자체는 추론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C는 좋구나 정도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D 같은 경우는 알라스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내용을 좀 더 보시면 He has already found a place to stay니까 살 집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유추는 빠를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C가 될 거고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편지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뭘 했냐는 거고 보시면 포인트가 ask to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들 첫 번째 문장에 나오지 않고 그죠? 보통 그 다음 문장 나아가서 후반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면 콜맨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젠슨에게 뭘 부탁했냐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콜맨이 젠슨한테 글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두 번째 지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이메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있죠. 거기 있었을 거야.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가 일할 사람이니까 너가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A번 보세요. Talk to Miss Nash. 내시는 굳이 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B번 Choose the candidate for interview. 나쁘지 않은 것 같고 C번 Be present at the interview. 나쁘지 않은 것 같고 D번 Transport. 이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했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B번 아니면 C번을 고를 것 같은데 정확히 내용이 뭐가 있었죠? 네가 뽑아라가 아니죠. 왜냐면 베스가 뽑는 사람이고 베스가 뽑는 게 있어서 좀 부담이 있고 그걸 정작 네가 일할 거니까 같이 와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B번도 좋아 보이겠지만 정확히 C가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deadline? 데드라인 문제들은요.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후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6월 10일까지라고 해서 보시죠. 마지막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게 데드라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데드라인은 6월 12일이 되겠죠. 그 보기가 있는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3중지문 공부해 봤는데 3중지문은 항상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딱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시험장 갔을 때. 그럼 일단 편지나 이메일부터 무조건 먼저 읽어주시고 그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펜을 이용해서 줄을 좀 쳐주시는데 고유명사나 숫자 같은 거 줄 쳐주시고 똑같은 고유명사 숫자가 그 다음 지문에 나왔을 때 똑같이 줄을 쳐가지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낙서처럼 했던 것처럼 사람 이름이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죠. 그래야지 관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삼중 지문, 특히 삼중 지문은 지문부터 보셔야 돼요. 문제부터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 봤을 때 정확히 어떤 지문을 볼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문부터, 힘들더라도 지문부터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중 특강이고요. 우리가 이제 8월 첫 시험, 우리가 비록 7월 달에 처음 공부해가지고 막 7월 말 시험은 조금 찝찝하다, 잘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번 시험에 이 특강으로 꼭 대박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만약에 조금 아쉽더라도 8월 말에는 기필코 대박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광토익 박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